민주당은 저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봐요.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지금 벌어지는 그 문제는 거대한 이런 지금 권력 투쟁이 지금 일어났다. 구독자하고 뭐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런 거를 정치 비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제가 보면 정말 참 가서러워가지고 레거시 미디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겨서 보고 있는 선택한 그런 유튜버들이 거의 다 이런 형태의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게 이재명 이전에 완전히 싸웠어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앉아가지고 떡국을만 얻어먹었던 게 이제 와서 봤더니 문재인은 민주당이었던 거죠. 지금 볼 때 한국 정치에서 가장 나쁜 새끼는 정청래하고 이 김어준이라는 놈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김병기 의원이 했던 일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미디어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서부터는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판단의 영역이고 해석의 영역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모랄의 방식으로 뭔가를 처벌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신속하게 그것을 응징을 하거든. 정청래가 갑자기 최민희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김병기 씨가 자기가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나서가지고 사과를 하고 이지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걸 보게 되면은 정보의 접근성이 우리가 많다가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정보가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넘쳐나거든요. 예전에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되게 명백해요. 근데 오늘날의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라고 하는데 사실과 사실 아닌 것, 사실과 해석,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섞여 있어 가지고 뭐가 사실인지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김병기 의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코멘트할 정도로 정보 역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비평가는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허접하게 얘기되고 있는 구독자하고 뭐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런 거를 정치 비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제가 보면 정말 참 가서러워가지고 김병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형태의 그 유튜버들이 있고 그 유튜버들이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죠. 거기에는 굉장히 대형 스피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비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본이 안 된 거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보면서 이런 미디어 현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니체는 이런 걸 노예의 도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기본적으로 이 원한의 감정과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요즘 나온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스토아 철학자들 있죠. 세네카라든가 에픽테토스라든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같은 사람이 이미 다 알려준 그런 비평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태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이제 확인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가 아니면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파토스 바로 감정이거든요. 감정도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파토스, 빠떼라고 그러는데 정념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해요. 논평을 하면서 내가 정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가, 정념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나의 어떤 판단을 얘기하는 것인가. 비평의 기본 윤리는 사실, 감정, 판단 이 세 가지 층위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층위가 없어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의 경험이 있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막 어떤 것이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감정이. 기초적인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에 대한 그 근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사실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나의 해석이냐. 해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의 영역하고 달라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석이라고 하는 건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 퍼스펙트, 자기 어떤 관점이 있는 거야. 해석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주고 그 해석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니체적 관점에서 보면은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요. 다만 설득력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논평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과 감정과 해석과 판단을 막 섞어서 하니까 우리 그걸 참 판단하기 참 어렵죠. 레거시 미디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겨서 보고 있는 선택한 그런 유튜버들이 거의 다 이런 형태의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비평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너무 안 됐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신랄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개인에게는 제가 좀 죄송한 면도 좀 있기도 하지만 유시민 씨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분이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끼워 팔기 많이 하시고 자기 해석과 관점에 대한 것을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관점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보편성이 있는 관점처럼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그것이 관점이 아니라 자기 해석이 아니라 사실처럼 그것을 끼워 팔아가지고 얘기하는 관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비평이 기본이 안 됐다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게 비평가로서 저는 뭔가를 비평할 때 어떻게 비평하느냐에 대한 기준 방법론 중에 하나가 문학 비평을 이제 할 때 이 비평도 해석이거든요. 해석인데 해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 평가를 할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비평에는 모랄이 있고 에틱이 있어요. 김병기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사태 이걸 논평하는 방식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모랄과 에틱이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랄과 에틱이라는 게 뭐냐면 모랄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도덕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에틱이라는 말은 윤리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모랄과 에틱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모럴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문학에서도 어떤 뭐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 사건, 엄청 역사적 사건 많은 것들을 다루죠. 문학도. 계엄 같은 걸 다루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 같은 그런 작품도 있고. 그리고 문학이 다루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문학은 훌륭한 인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제적인 인물을 다뤄요. 문제적인 인물. 문제적인 인물을 다루기 때문에 사태 자체도 문제적인 어떤 사건이 많죠. 잘못된 사건이 많아요.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비평할 때 저는 어떻게 비평을 하냐면은 모럴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도덕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도덕만을 비판하면은 에틱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 이게 뭐냐.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자베르라는 인물이 있어요. 모럴의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빵을 훔친 자, 빵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긴 감옥형을 받았는데 가석방 시켜줬는데 19년 동안 거기에 묵게 한 다음에 가석방 시켜준 거야, 그게. 그러니까 19년보다도 훨씬 더 큰 걸 받은 거거든요. 그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나쁜 놈이지. 빵을 훔쳤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19년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많이 부과됐던 것인데 가석방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럴의 관점에서 만 보고서 그 장발장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작품을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사태 판단이냐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빵 훔쳐가 훔쳤다고 해가지고 법의 가혹성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통치하는 자베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랄의 관점에서만 초점을 맞추면 자베르가 문제가 없지. 이 사람은 그냥 형사하고 그냥 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전체적인 사회적인 맥락과 구조 안에서 보면은 이게 장발장이 문제입니까? 자베르가 문제입니까? 이 자베르까지 보는 것이 에틱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창녀가 있었는데 그 창녀가 돌팔매질을 막 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모럴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몸판 여자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근데 전통사회에서 가족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가부장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여자가 그냥 굶어 죽는 길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몸 파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는 모럴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 팔았다는 것만 얘기하면 그 여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급진적으로 보면은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한 문제에 대해서 그게 돌맞을 일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예수는 그 모럴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에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어떤 사회적 상황과 구조 같은 것들을 보지 않고서 그 여자에게 돌팔매질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내란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개판을 치잖아요. 그죠? 개판을 쳐요. 이 사법부가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법복을 걸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허위가 많고 기만적이고 위선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판결을 내는 사람인지 막 나오잖아. 버스 운전기사가 뭐 2,000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해고를 정당화하는 재판을 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야. 2,000원 자기 주머니 넣은 것이 비난의 소지가 있지 당연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해고를 할 만한 정도로 그런 일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은 운전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운전사도 봐야 되지만 그 일을 둘러싼 구조와 맥락까지 보면서 그 사람을 그냥 한번 해고한다 그래가지고 사회가 좋아져요? 장발장을 그 19년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회가 좋아져요? 사회의 제도를 진정한 의미에서 진화한 방식으로 진보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태에 대한 해결 방식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는 이런 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사건. 진리는 사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도 진리의 형태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처벌과 응징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 처벌과 응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그냥 나쁜 사람으로 그냥 보복을 한 거지. 법에 따라 가지고 보복을 한 거야. 그런 보복이 필요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보복이 삶을 낫게 만드는 데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태를 파악하고 그 사태를 처리하는 방식은 모럴과 에틱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김병기를 둘러싼 이 대표를 둘러싼 이 문제는 보면은 그냥 모랄로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모랄의 관점에서 악마화하는 거지.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건 악마화를 하는 것이 되게 편리하고 편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김병기 의원이 했던 일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미디어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서부터는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판단의 영역이고 해석의 영역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모랄의 방식으로 뭔가를 처벌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감정적이에요. 선악 이분법이.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신속하게 그것을 응징을 하거든. 정청래
이런 애가 갑자기 최민희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김병기 씨가 자기가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나서가지고 사과를 하고 이지랄을 하잖아요. 1대1 무슨 투표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보게 되면 속전속결이잖아요. 그게 바로 모랄의 방식. 감정을 동원하고 깊이 있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해석과 감정의 영역을 분리해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둬야 되거든요. 모럴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랄을 내세우면은 제대로 된 사태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숙고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태에 대한 우리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회의 진화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김병기 사태를 둘러싼 이것을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 모럴의 관점에서 한 개인을 그냥 폭탄 투하를 그냥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그 권력투쟁의 문제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완전한 권력투쟁, 그리고 이 권력투쟁이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이런 보편성의 방향과는 역행하는, 이미 판단이 끝났고 실패했으며 그 능력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좀비 세력들이 민주당을 지금 완전히 지금 노골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웬만한 뭐 정치 고관여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관망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보이는 일이잖아요.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소거한 상태에서 김병기 이놈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김병기 씨가 거기 원내대표 사퇴했어요. 나가서 옷 벗었어. 국회의원까지 자기가 사퇴를 한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우리의 무슨 정치의 변화에 영향을 줘요? 이게 한 인간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 사회를, 우리 정치를 뭘 진보시켜요? 민주당을 뭘 정화시켜요? 권력투쟁의 와중에 하나가 제거된 건데, 이런 맥락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걸 뭐라라 해가지고 개인적 도덕의 문제로 이거를 미디어들이 얘기한다? 에틱, 그것을 둘러싼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 사건이 벌어졌지? 누가 이 사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왜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이런 형태의 처리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먹는 세력은 누구지? 이걸 통해서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소거한 상태 속에서 이것을 뭐라라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를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 비평가의 관점에서 뭔지 아세요? 모럴과 에틱이 있는데 에틱을 소거하고서 이것을 모라라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그러면 맥락이 소거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나쁜 새끼가 돼버리거든요, 한 사람이. 이 사람만? 물론 우리가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김병기 의원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진영이 아니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게 이재명 이전에 완전히 썩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와 반민주라고 하는 그런 진영 구도에 갇혀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놈들을 찍을 수는 없잖아 하면서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계속 선택해오는 그런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진영이 완전히 썩었다니까요. 김병기라는 사람도 지금 봐봐요. 이 사람을 무슨 신성하고 감싸할 필요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한국 정치가 지금 존재해왔던 쓰레기 같은 그런 맥락 안에서 그런 컬처를 공유했던 사람들의 그냥 일부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게 국민의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런 거야.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민주당도 검판사 당이라고. 민주당을 봐봐요. 그게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 대표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게다가 이 당이 얼마나 늙었어요. 한국 사회는 계급 착취만 있는 게 아니라 세대 착취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민주당을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의 마치 시민들이 미국의 민주당을 꼴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앉아가지고 떡고물만 얻어먹었던 게 이제 와서 봤더니 문재인의 민주당이었던 거죠. 모랄이 아니라 에틱까지 봐야 되거든요. 문제를 맥락을 지우고서 개인의 문제로만 그것을 환치해가지고 보면 사태의 본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만 죽여가지고 뭐해요 그게. 우리 정치권 자체가 타락한 컬처를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왜 지금이냐?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통일교 특검 받으라고 할 때 왜 그걸 얘기했던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왜 쿠팡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뭐 할 것처럼 했던 사람이 작업당하는 거야? 작업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 그 맥락이. 그런 맥락을 지우고서 그것만 얘기하면은 우리 정치가 뭐 지금 진화해요? 지금 볼 때 한국 정치에서 가장 나쁜 새끼는 정청래하고 이 김어준이라는 놈이에요. 모랄의 차원에서는 김병기가 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틱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 정치를 완전히 지금 과거로 회귀시키고 우리 시대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 에틱의 차원에서는 제일 나쁜 놈들이라니까, 이놈들이. 에틱을 지우고 모랄만 얘기하면 뭐다 그게? 그게 정치 공작이에요. 요즘 뭐 선택적 정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택적 정의라는 것들은 에틱과 관련된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판을 진화시키기 위한 그런 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 이거 같이 묶어서 얘기해야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랄도 크게 보면 이런 에틱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이야 사실 그 요소도. 근데 그걸 떨어뜨려 놓고 그것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쿠팡도 봐요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핵심적인 인사들이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이 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문제 처리하라. 특검 처리하라. 통일교 정당 내에서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김범기 의원처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맥락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해코지 같은 거잖아 이런 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같이 봐야죠. 예. 최경영 기자가 입에 완전히 그냥 거품을 물고서 김병기 씨가 윤석열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거품 물고 얘기하는 거 보는데 김병기 의원은 지금 전직 보좌관한테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생각하는 거야. 본인의 위치가 지금 집권여당 원내대표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원내대표라는 거는 정청래 대표보다 더 힘이 셀 수 있어요. 원내대표라는 게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근데 지금 나온 게 지금 일반 의원이 저 정도를 했다 그래도 욕 엄청 먹습니다. 근데 저 따위로 대응을 한다고요? 정치 한덩치 하는 사람들이 뭐 권성동이나 윤석열이나 뭐 김병기나 뭐 원래 그래? 무슨 권력이 되면 다 아래 것들로 보여? 자꾸 이제 국정에 관한 제가 이제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원 출신이 과거 권력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얼마나 국민들을 아래 것으로 취급했어요. 본인이 더 국정원 출신으로서 더 몸을 낮추고 잘못된 거는 바로 사과하고 더 언론의 자유나 인권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꼭 제가 경고를 하는데 언론은 기본적으로 강강약약이어야 돼요. 강강약약이어야 된다고요. 예? 강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권력자로서 위세 부리면 계속 우리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약한 사람들은 국민들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과부터 해야지. 이딴 식으로 정치할 거면 그게 민주당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제보가 사실이면 사실인 것 같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팩트가 몇 개가 그 모든 정황을 뒷받침하는 팩트들이 몇 개는 사실인 게 확인이 이미 됐어. 아휴,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같이 얘기해야죠. 이 구조 속에서 얘기를 해야죠. 이상호 기자님 고발뉴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김범기 의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상호 기자님하고 호흡이 잘 맞는데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랄도 봐야 되지만 에틱을 보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빨리빨리 그 뉴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거기서 대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쉬웠어요. 기자님은 근데 오랫동안 이런 것들 취재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아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기자님의 시각이고 저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어느 정도 일을 이 정도로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디어들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 감정, 해석, 판단이 막 섞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 유보예요. 판단 유보지만 고발뉴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선에서 에틱을 얘기하지 않고 모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음번에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얘기를 나가서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한국 정치 이 미디어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떤 채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잉 반응으로 부르르 떠실 필요는 없어요. 사태의 사안에 대해서. 다만 제가 김어준 채널 같은 것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 그 신랄함은 그냥 채널이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고 일관된 악행을 계속 저지르고 그런 악덕과 악행에 대해서도 반성이 없고 사과가 없고 그것을 계속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진 그 채널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거기에 전부 다 동조하면서 악의 카르텔을 맺고 있는 가짜 지식인들하고 어용들, 특수성과 특권의 카르텔에 갇힌 완전히 이해관계에 갇혀있는 그런 양아치들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정치 브로커죠. 김현장도 그렇고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전관예우라는 게 다 정치 브로커잖아요. 다. 어떤 사람이 재판하면 패소할 것이 이 판사가 하면 승소가 돼요. 완전 브로커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브로커 짓을 지금 민주당에 속해 있었던 그런 의원들, 조국의 보좌관, 조국의 오른팔, 김병기의 보좌관, 정청래 보좌관 이런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정치 브로커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팡이 그렇게 성장을 한 거야, 한국에서. 독점 기업이 된 거예요, 그게. 악질이잖아요. 그 쿠팡이라는 데가 아주 악질 기업이잖아요. 비즈니스를 한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정치의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의 정치화를 통해 가지고 쿠팡이 이렇게 독점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쿠팡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을 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이 쿠팡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롭거든. 민주당은 저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봐요.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지금 벌어지는 그 문제는 거대한 이런 좀 권력 투쟁이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기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그냥 좀 개인적으로 비판을 하면, 보좌관들에 대한 설랑설레가 있는데 그 보좌관들이 계엄이 있었을 당시에 나누었던 카톡이 공개가 됐잖아요. 말 자체가 일베 수준의 그 대화를, 문장을 사용하고 그 문제의식의 그 수준은 거의 내란 세력하고 거의 뭐 다르지 않은 그런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더라고요. 그런 보좌관들하고 왜 일을 하세요? 저는 그냥 그런 걸 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대화를 나눌 정도의 그 수준이면은 김병기 의원이 왜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요? 그 보좌관을. 뭔가 컬처가 비슷한 건가요? 컬처가 비슷한 거. 그 문바들이 비슷하잖아요, 그거. 뻔뻔하고 책임감 없고 반성 없고 사과 없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김병기 의원이 실제로 한 일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데리고 있었던, 함께 일했었던 그 보좌관들을,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김병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캐릭터, 그 리더십, 그건 제가 잘 동의가 안 돼요.